제목 혼자가 된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혼 가족 해체형 노후 파산의 진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했던 삶이 갑자기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부 이혼은 내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정혜 씨 64세. 한때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30년을 제조업 회사에서 일했고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누가 봐도 조용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직한 지 1년이 되던 시점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정혜 씨는 충격을 받았고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우린 아무 문제 없었잖아. 하지만 아내의 결심은 확고했고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부 이혼, 감정이 아니라 숫자의 문제로 다가오다. 이혼 후 고정혜 씨가 직면한 건 감정적인 외로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생활비와 주거지 문제였죠. 공동명의였던 집은 아내가 살기로 하고 정혜 씨는 보증금 1,000만 원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68만 원, 추가 소득 없음, 생활비 지출 월 10만 120만 원, 매달 적자 3,050만 원 발생. 결국 적금을 해지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산부 혼자라는 사실이 가장 큰 부담이 됐습니다. 고정혜 씨는 말합니다. 가족이란 건 그냥 같이 밥 먹고 말 섞는 거 그 자체가 삶의 중심이었더라고요. 혼자가 된 이후 정혜 씨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언가를 먹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다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정서적 고립이 지출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불필요한 소비, 쇼핑, 술자리. 사부 가족 해체 이후 지출은 2배, 수입은 절반. 혼자 사는 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비와 공과금, 통신비, 식비 등 혼자 부담해야 할 항목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고정혜 씨의 고정지출 내역: 월세 30만 원, 공과금 15만 원, 식비 35만 원, 통신비 10만 원, 교통비 및 기타 10만 원, 합계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외엔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 생활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5부 황혼이혼, 그 이후의 삶. 황혼이혼, 고정혜 씨처럼 60대 이상에서의 이혼은 이제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다양하죠. 퇴직 이후 집에서 부딪히는 갈등, 이젠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욕망, 자녀 독립 이후 부부간 공허함, 감정적 단절, 장기 침묵. 하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경제적 위기. 육부 통계로 보는 이혼과 노후 파산의 상관관계. 주요 통계. 2023년 기준 60세 이상 이혼 건수 1만 4,800건, 20년 전 대비 3배 증가. 황혼 이혼 후 경제적 빈곤율 1인 가구 중 46%가 빈곤선 이하. 이혼 후 5년 내주거 안정성 상실 경험 61%. 이혼 후 우울감 및 무력감 증가 전체의 70% 이상. 특히 남성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 이혼 이후 급속한 고립에 빠지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7부 가족 해체의 또 다른 형태, 자녀 단절. 이혼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갈등, 형제와의 절연, 혹은 가족 내 폭력, 심리적 거리감 등으로 인해 사실상 고립된 가족 해체형 노후도 존재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긴급 상황 시 도움 요청 불가능, 간병 건강 문제의 무방비, 정서적 외로움이 만성화됨, 경제적 위기 시 회복력 없음, 가족이 있음에도 없는 것 같은 삶, 혹은 정말 혼자가 된 삶. 이 둘은 결과적으로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팔부 혼자 살아남는 노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혼이나 가족 해체 이후의 노후는 그저 불행으로 고정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의 씨는 그 이후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시작, 혼밥 대신 공공복지관에서 공동급식 참여,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등록, 주 3일 카페 정리 아르바이트.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아도 내 삶은 여전히 가치 있더라고요. 구부 가족 해체형 노후 파산을 막는 5가지 방법. 1. 혼자 살 준비를 하세요. 주거지, 수입 구조, 의료 접근성 점검. 이 감정적 충격을 방치하지 마세요.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상담, 지역 커뮤니티 참여. 3. 혼자라도 생활 가능한 경제 모델 설계. 월 고정 수입 확보 연금, 알바, 임대 등. 4. 주거 안정 확보. 전세 월세보다 장기 안심주택, 공공임대 등 활용. 5. 관계의 재설계. 가족이 아니어도 친구, 이웃, 커뮤니티로 연결을 만드세요. 10부 화자의 메시지.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렸던 말이 있어요. 사람은 혼자 살아도 괜찮지만 혼자라고 느껴지면 안 된다. 이혼, 절연, 해체. 그 모든 단어들 뒤에는 관계의 상실이란 무거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사라진다고 삶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1부 그 이후의 삶. 지금 고정의 씨는 복지관 글쓰기 교실에서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혼 후 나를 다시 마주하다. 그 글 속에는 슬픔도 있고 후회도 있고 무너졌던 시간도 담겨 있죠. 하지만 가장 많은 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려는 의지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가 되셨나요? 혹은 혼자가 될까봐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관계가 끝나도 내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빚부담형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보이지 않던 채무가 어떻게 노후를 삼켜버리는지.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노후를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의 셀프 체크. 나는 혼자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혼 혹은 가족과의 단절 시 주거 대책은 있나요? 외로움과 고립을 해소할 나만의 연결망이 있나요? 지금 내 삶은 관계가 사라져도 유지될 수 있나요? 가족이 사라져도 내 삶은 지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만큼 당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니까요.